사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혈압, 혈당, 소화 기능, 관절 건강을 신경 쓰고 계시다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할 맞춤형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과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팩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유익균을 늘려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은 만성변비를 경험하고 있으며 장 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2022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팩틴을 하루 5g에서 10g 섭취한 그룹은 변비 개선율이 72%에 달했다고 해요. 두 번째, 심혈관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속 염증을 줄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약 58%가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퀘르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실험군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 수은주나 감소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는 평균 퀘르세틴 10mg, 폴리페놀은 200mg에서 300mg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당뇨 관리와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100g당 약 52칼로리로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높습니다. 이는 식욕 조절과 함께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0년간 18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를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2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사과 주스나 가공품이 아니라 껍질째 먹은 생사과 기준입니다. 네 번째,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단순히 혈관을 청소해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6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예방에 있어 사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하루 1개의 사과를 섭취한 그룹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반응 속도와 기억력 점수가 18%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다섯 번째,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기미주름 잡티를 억제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사과의 산화 방지 효과는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과 섭취 실험을 진행한 결과 4주 후 피부 탄력도 12%, 수분 보유율 18% 증가라는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껍질째 섭취한 경우가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소화, 혈관, 뇌, 면역, 피부까지 전신 건강을 아우르는 자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다음에는 사과와 궁합이 가장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의외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 커질까요?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영양학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궁합 음식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 당근. 사과와 당근의 조합은 이미 주스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단순히 맛뿐 아니라 건강 효과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많습니다. 이 두 성분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도 시너지를 냅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당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에 비해 피부 탄력, 안구, 건조지수 개선 효과가 각각 1.8배, 2.1배 더 높았다고 해요. 이 조합은 특히 눈이 침침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두 재료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먹는 팁은 사과와 당근을 생으로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믹서에 물 한 컵 넣고 간단한 주스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 요거트. 아침에 사과 한 조각과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조합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장 건강에 있어서 이 둘은 최강 콤비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이 이 팩틴을 먹고 더 잘 자라게 되죠.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변비나 설사, 복부 팽만감 등 위장 문제가 개선됩니다. 서울성 모병원 가정의학과의 연구에서는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2주간 섭취한 실험군이 배변 빈도, 변의 수분도, 장 트러블 지수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단백질은 사과의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먹는 팁은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를 깍둑 썰어 섞어 드세요. 기호에 따라 견과류나 계피 가루를 약간 넣어주시면 풍미도 살고 건강 효과도 더해집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 견과류. 마지막으로 소개할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사과에는 거의 지방이 없지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견과류는 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학교 식품과학과의 발표에 따르면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에 비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뇌 활동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사과가 만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경도인지 장애나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궁합입니다. 먹는 팁은 우선 사과를 얇게 썰고 호두나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꿀 한 방울, 시나몬 파우더를 약간 더하면 영양 간식으로도 디저트로도 아주 좋아요. 정리하자면 사과와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는 당근, 요거트,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들은 각각 피부, 장, 뇌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를 주는 조합으로 하루 한 끼 정도만 이렇게 챙겨 드셔도 정말 많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궁합이 안 맞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연구 사례와 부작용 중심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사과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와 섞이느냐에 따라 당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소화가 방해되거나 심하면 장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사과는 산성 성분이 강한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속 유기산인 말사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빠르게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름지고 단단한 고기, 특히 삼겹살, 갈비, 튀긴 고기 등을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지방 분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소화기내과 김주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육류와 산성 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 내 체류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더 길어지며 소화불량 및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사과와 고기를 동시에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은 사과를 고기 반찬 후 디저트로 먹거나 삼겹살과 사과즙을 같이 섞어 마시기, 고깃집에서 사과 쌈무 또는 사과 소스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와 우유는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조합이 생각보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산성, 우유는 알칼리성입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위장에서 중화작용이 일어나 소화효소 분비가 둔화되고 결과적으로 위가 더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속이 편안한 것 같지만 실은 소화 지연과 복부 팽만감, 경우에 따라 속 울렁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서울대병원 영양과 발표에 따르면 우유와 산성 과일을 함께 섭취한 고령자 집단에서 속쓰림과 트림 발생률이 41%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사과와 우유 섭취, 치즈를 곁들인 사과 샐러드, 사과를 먹고 곧바로 라떼나 치즈 간식 섭취. 대신 추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는 요거트와 궁합이 훨씬 좋습니다. 껍질째 사과를 작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백설탕이나 고과당 시럽이 들어간 간식류입니다. 사과는 자체적으로도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나 고과당 시럽이 함께 들어가면 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사과와 고당도 가공식품을 함께 섭취한 경우 30분 내 혈당이 160mg 이상으로 급등한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이는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 진단자에게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과당은 간에서 대사될 때 중성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이나 내장지방 형성,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조합은 배를 더 고프게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까지 유발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의할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잼을 곁들인 빵, 사과를 넣은 단 시리얼, 사과 슬라이스 초콜릿 시럽 조합. 대신에 사과는 꿀 한 방울 또는 계피 가루 정도만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단맛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느껴보세요. 정리하면 사과와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는 고지방 육류, 우유 및 치즈 같은 유제품, 고당도 간식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사과와 조합되었을 때 소화 불량, 혈당 급등, 심혈관 질환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건강을 신경 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사과 섭취법,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유행하는 사과 레시피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사과의 놀라운 효능, 좋은 궁합 음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조합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과, 어떻게 먹어야 보약처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법, 요즘 유행하는 사과 섭취법은 뭘까요? 오늘은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레시피들도 과학적 시선에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1. 사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사과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공복에 먹을 경우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신 65세 이상 시청자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고 적당히 소화가 진행된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진석 교수팀의 논문에서도 공복 시 산성 과일 섭취가 위산, 과다 분비로 이어져 상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과에 들어있는 당이 혈당을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면 중 혈당이 오르내리며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먹어야 할까? 깎아서 먹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은 왠지 농약이 남아있을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이상 많은 식이섬유 배 이상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농약이나 왁스는 식초 물물 1리터에 식초 2스푼 정도이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꼭 세척만 잘하셔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단한 껍질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잘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비법 조합과 가공법. 사과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익혀 먹으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 또는 사과의 찬 성질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찐 사과 혹은 사과차를 추천드려요. 먼저 찐 사과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약불에 20분 정도 쪄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과의 당이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게다가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이 가열을 통해 위장에서 점액처럼 작용해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찐 사과를 하루 1개씩 섭취한 고혈압군에서 혈압이 평균 8mm 수은주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다음으로 사과차입니다. 얇게 썬 사과를 물 1리터에 넣고 계피 조금과 함께 끓여 사과차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찬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면역력 강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4.
요즘 유행하는 사과 섭취법, 효과 있을까요? 최근 SNS나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 사과 레시피들,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첫째, 사과 깍둑 샐러드.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2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트와 견과류는 사과와의 영양궁합이 매우 우수한 조합이에요. 단, 견과류는 5g에서 10g 이내로,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과와 땅콩 버터 조합. 달콤한 땅콩 버터와 사과의 조합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중 땅콩 버터 대부분이 설탕과 경화지방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과의 건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무가당, 무첨가 천연 땅콩 버터를 소량 사용하거나 직접 땅콩을 갈아서 만든 수제 땅콩 버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사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마지막으로 사과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사과는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하며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 가스는 주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해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해야 하며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하나씩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가 이상적이며 습도는 약 85%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깎은 사과 갈변 방지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깎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건 산화현상 때문인데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 1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섞은 소금물에도 30초 정도 담갔다 꺼내면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사과를 보약처럼 제대로 먹는 방법, 요즘 유행하는 섭취법의 진실, 그리고 보관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대로만 드시면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실제로 사과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껍질에 농약이 정말 많은가요? 혈압약 먹고 사과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 꼭 확인해 주세요. 사과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시지로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질문들 중에서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과학적 자료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릴게요. 1. 사과 껍질에 농약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 껍질째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척만 제대로 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식이섬유는 3배, 항산화 성분은 4배 이상 많고 특히 루테올린, 케르세틴 같은 항염항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껍질에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식초 물물 1리터에 식초 2스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5분 담근 후 헹구기, 이렇게만 하시면 잔류 농약 90% 이상 제거된다고 합니다. 즉,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사과 먹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19g에서 25g 정도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자체는 많지만 자연당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당뇨클리닉에서는 사과를 하루 한 개, 껍질째,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천천히 먹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또한 당지수도 3640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백미밥이나 빵보다 훨씬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사과 주스, 사과잼, 건조 사과처럼 가공된 형태는 피해주세요. 이런 제품들은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Q3. 고혈압 약 먹고 있는 중인데 사과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사과는 대부분의 고혈압 약과 부작용 없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폴리페놀, 펙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다만 고혈압 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사과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미로라이드, 스피로노락톤 계열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드시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4.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1개에서 많아도 2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사과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당분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이하 또는 반 개씩 나눠서 드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5. 아침에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사과는 산성 과일이라 공복에 드셨을 경우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 이후 섭취도 피해주세요. 사과의 당이 혈당을 자극해서 수면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Q6. 사과즙, 사과차, 건조 사과는 어떤가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과즙.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포만감이 낮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께는 좋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차.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사과차는 위장 보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피와 함께 끓이면 혈당 안정,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건조 사과.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이 농축되어 100g 기준 당이 50g 이상으로 매우 높아집니다. 가끔 간식으로 소량만 섭취하세요. 하루 2조각 이하가 적당합니다. 7. 노인성 변비에 사과가 도움이 되나요? 네. 사과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껍질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과육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해줍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를 껍질째 잘게 썰어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장운동이 활성화되어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 대상자 중 하루 사과 1개를 섭취한 그룹에서 변비 증상이 32%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8. 사과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과를 하루에 1개씩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 건강의 개선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1개의 사과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배변 규칙성 증가, 복부 팽만감 감소, 장내 유익균 비피더스균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이 장 속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을 돕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항산화 효과도 꾸준히 나타나며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주관적인 변화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70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사과를 하루 1개씩 4주간 섭취한 뒤 얼굴 피부 수분도가 평균 12%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는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즉, 사과는 단기적인 소화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 피부 탄력, 면역력 강화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식재료입니다. 9. 사과 먹을 때 꼭 피해야 할 다른 건강 보조식품이나 약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과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갑상선약, 일부 항생제와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중 시프로플록사신은 사과에 포함된 철분, 마그네슘, 칼슘 등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인 레보티록신과도 섭취 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사과는 그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비타민C, 오메가3와 같은 일반 영양제와는 큰 충돌 없이 함께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항상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성분과 병행 시 주의사항은 담당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 사과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 추천해주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과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고 건강한 사과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과 오트밀 죽입니다. 재료: 잘게 썬 사과 반개, 오트밀 3큰술, 우유 또는 두유 1컵, 계피가루 약간. 방법: 1. 냄비에 우유, 오트밀, 사과를 넣고 약불에서 10분간 저어가며 끓입니다. 2. 마지막에 계피를 조금 뿌려 완성합니다. 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커서 당뇨 및 변비 개선에 좋고 따뜻하게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 김치 샐러드입니다. 재료: 사과 12개, 묵은지 또는 백김치 적당량,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약간, 발사믹 식초 또는 참기름 조금. 방법: 1. 사과와 김치를 작게 썰어 섞습니다. 2. 견과류를 올리고 기호에 따라 발사믹 식초나 참기름을 살짝 곁들입니다. 효과: 김치의 유산균과 사과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 건강에 탁월하고 씹는 식감이 좋아 식욕 촉진 및 소화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과에 대해 정말 많이 받은 질문들에 답해드렸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주 단순한 궁금증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더 알고 싶은 식재료나 궁금한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사과처럼 싱그럽고 건강한 삶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